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49수 드디어 수도함에 올랐네. 수도함에 오르셨어요. 올랐죠? 방수도함. 이 방자를 우리 경호선사가 잘 써요. 그래서 이 방자를 왜 잘 쓰냐 하니까, 일단은 이제 폼생폼사로 그냥 우리가 방문한다는 것은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게 경호선사가 이게 철저해요. 그런 게 글자 하나에. 그래서 꼭 방수도함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음, 대충 쓰면 오음 이거고, 내가 거기로 꼭 간다 그러면 방자를 쓰고, 제목을 내가 꼭 붙이고 싶다 그러면 제 써요. 그런 특징적인 게 경호선사 시에 있다는 거지. 방수도함 작정하고 올랐노라 이 소리요. 작정하고 올랐노라. 등등 부전 방선정이요. 정리 친인 오도령이로구나. 반호 강산 분리목이요. 허란 성한 상의병이로다. 감송 경검 룡장로요. 람석 참천 귀혹청이로구나. 참극망승 환족으로. 이제 이거 오원율시네. 분운 알조 경림명이로다. 아따, 이거 7글자씩 갖다 집어 넣기도 바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죠? 방수도함. 수도함은 아까도 말했지만 청암사에 있는 불령산에 있는 암자. 아까 불령산 청암사라고 그랬죠? 불령으로 가는 도중이 바로 그거고, 불령산 청암사. 청암사에 딸린 암자가, 부속 암자가 수도산에 있는 불령산이 수도산이라고 해요. 일명 불령산. 그러니까 불자가 부처불자에다가 신령할 영자니까 수도산이고, 그 암자야. 자, 등등 부전 방선정이로다. 자, 등등은 왜 썼어? 내 걸음이 늦어서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냥 더디더디 올랐다 이런 얘기요. 아까 지체했다는 게 그거고. 등등 오르고 또 올라서 다시 또 올라가지고 이 전자는 또 뭐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미친 것 같으죠.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 전자가 왜 그러냐면 굴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발을 헛디뎌서 경호선사가, 왜냐면 이 전자가 다른 데서도 또 나와요. 아, 알았다 이제는. 왜냐면 경호선사가 어디 올라간다고 하는데 더뎌서 구르는 거야. 발을 헛디뎌서 불쌍하지. 그다 구를 전자를 왜 썼겠습니까? 다시 굴르고 다시 굴러. 그러니까 떼구르르 몇 번 한 거야. 이 수도함 올라가면서.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예전에 내가 박사 논문 쓸 때는 진짜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도 안 왔거든요. 근데 이 전봉준 때문에, 전봉준 오면서 내 눈이 이게 마를 날이 없어. 이렇게 젖어 있어 항상. 아, 미치겠다고. 등등 부전 오르고 또 오르고 몇 번을 다시 구른 끝에 드디어 선정에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이 선정을 쓴 거 봐요. 거기가 또 신선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경호선사 잘났어 아주. 그렇게 굴르고 와놓고는 거기가 여기 와보니 신선이 노는 곳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신선 세계의 선정에 올랐더라. 좋겠어요 경호선사. 신선 세계에 찾았으니 청리 진인 오도령이로다. 고요한 그 속에, 속리자니까 고요한 속에서 진인을 찾으니 그것이 오도, 신령한 깨달음을, 신령한 도의 신령스러움이 있더라 이런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경호선사가 항상 그 계룡산도 진인이라고 하잖아요. 참모습, 눈에 보이는 광경, 이 고요함 속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 시끄럽고 괴롭고 힘든 곳 말고 신선세계에 올라보니까 이 속에 진인이 있는데, 여기가 깨달음의 도를 이루는 신령스러움이 있더라. 신령한 도가 바로 여기 있더라 이런 얘기요. 신령스러운 토가 바로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 그 진인이 경호선사는 이 오준 삼라만상의 만물을 말한 거고, 특히 그 산속에 올라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진인이라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고요한 속 참사람이여라고는 하지만 그 해석은 그게 아니고 이 자연의 풍광. 왜 그러냐면은 그 자연의 풍광이라는 걸 금방 드러내는 이유가
그 밑에 줄에 참지 못해 바로 나와. 뭐라고 나와요?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반호 강산 분이목이더라 이런 얘기요. 반칸집에 강산에 반칸집 강산에 이목이 분명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칸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조그만하다. 즉 수도암. 암자가 조그만하기는 한데 강산이 다 보여. 그리고 아주 이목구비가 분명하게 다 보이더라. 작지만 비록 작지만 그 소리예요. 반호가. 그러니까 수도암이 작고 높은 곳에 있더라 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또 오르다 보니까 또 밤 됐어. 그냥 이 경허선사 날이면 날마다 밤만 돼요. 뭐 허란 성한 상의병이로다. 여기서 이 진짜 이 허란이라는 것은 경허선사가 자기 이름이 허기도 하지만 굉장히 허허로움을 느끼는 게 경허선사 전봉준 가고 난 뒤에 그 시 속에 이 허란이 잠깐씩 계속 등장하거든요. 허란이라는 것은 난간 난자잖아요. 빈 난간이야.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대신 경허선사는 그 폼생폼사라 시를 쓰거나 뭐를 할 때마다 항상 난간에 가서 써요. 그냥은 안 써. 그리고 성한, 별이 한, 내가 말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랬죠? 구차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빈 난간에다가 별들이 차가운 별들이 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밤이 됐다 안 됐다? 밤이 됐어. 그런데 그 차가운 별들이 상의병. 상의병은 뭐냐면은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밤에 너무 달이 밝을 때 그 옷 위로 이렇게 별들이 쏟아지는 거 봤어요? 나는 봤어. 별 그림자가 있어.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얘가 이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빈 난간에 이 별들이 차가운 별들이 밤이니까 별들이 이렇게 그 외롭게라는 뜻이 있어요. 한은 외롭다, 고통스럽다, 구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상의병. 그 경허스님 그 승복 위에 올라앉아 울타리를 치면서 이 병이라는 것은 울타리 병자거든요. 병풍을 둘러주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밝은 밤에 난간에 혼자 올라가니까 그 차가운 별들이 이 승복 위에 쏟아져 내리더라 그런 얘기야. 이거는 아무나 이 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시의 표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알게 됐어요. 이게 그렇게 여러 번 이런 말을 해 여러 번 이렇게 하고 오르네 떠오르네 감송 경검 롱장로요. 감송은 뭐예요? 감송. 소나무 껍질을 감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나무 껍질을 이게 보면은 그거를 껍질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막 비늘처럼 생겼잖아요. 그거를 버겁이라고도 해요. 버겁. 소나무 껍질 감송이 경겁, 지날경, 세월의 지남을 일러줘. 그래야 안 그래? 소나무 껍질이 그게 해마다 이렇게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버겁이 엄청 많은 소나무는 굉장히 세월이 오래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용장로다 이런 말이에요. 용의 장군의 옷을 입은 거죠. 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장수, 훌륭한 갑옷. 그런데 여기서는 용의 비늘. 버겁이야 버겁. 용의 비늘. 용의 비늘처럼 늙어버렸더라. 뭐가 이 소나무가.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 시도 이런 시도 또 북한에 가서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버겁 속에서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유난히 경허선사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농나가 있고 아까 말한 농나 그리고 또 그거 뭐야 등나무 그거 좋아해. 그렇게 소나무 비늘처럼 늙어버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늘에 그 달이 너무 밝아서 지금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도 뭐래요? 람석은 뭐야? 이거는 람이라고 하는 것은 산봉우리 람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높은 산봉우리에는 뭐가 껴요? 아까 경허사가 좋아했던 연하 안개 같은 것이 쫙 끼어 있는데 그 서린 기운을 람이라고 그래요. 서린 기운을. 그러니까 산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사전적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위에 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높이 솟아있는 그 바위에나 있지 낮게 있는 거에는 산속에 아지랑이 끼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렴풋이 끼어있는 그런 상태를 경허선사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시 속에 많이 등장해요. 람석 참천. 람석 참천이 그 람석이 하늘에 같이 끼어있어. 그러니까 하늘에 닿듯이 높은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솟은 바위가 하늘 끝을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다 있는데 그게
귀신처럼 혹 귀신처럼 푸르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귀신 보면은 푸르르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솟은 바위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데 그 바위에 그 구름이 아니라 안개가 끼어 있는데 그냥 아주 새파랗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푸르다라는 거를 그냥 경허선사 오만 걸 다 들고 왔어요. 람석도 들고 오고 천천도 들고 오고 귀혹청 마치 귀신처럼 푸르더라. 소나무 보급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계셨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까처럼 등등 부전 내가 몇 번을 굴렀는가 모른다라는 것도 혼자 있어서 이게 쓴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참극망승 환저고요. 참극은 뭐야? 이러한 참극이라 슬프다 이런 말이야. 비참할 참자, 참혹할 참자에 참혹함이 극에 달했다. 슬프구나. 망승이요. 이 망승은 누구야? 경어야 경어. 미치겠어요. 아직 경어선사가 자기 자신을 아주 쪽딱 망해버린 망승이라고 해요. 망할진조 망할망. 내가 망승이구나 망조가 났구나. 그 자기 자신을 이 망승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망승이라고 많이 불러요 본인을. 괴롭죠. 근데 내가 이 시를 봤을 때 박사학위 딸 때는 왜 경허선사는 자신을 망승이라고 했을까? 차라리 거다 밑에다가 망할 망자에다가 마음심자를 넣으면 이질망이거든요. 그 이질망이면 그래도 이 중도와 좀 관계가 되는데 이 망승이라고도 참혹하다도는 왜 참혹할까? 이러한 그 고통이 많았는데 이걸 전봉준이 갔다는 걸 들으니까 슬프죠. 망승이죠. 망쪼가리가 난 망승이로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그 말을 썼어요. 그게 환저구. 내가 다시 돌아갈 거를 돌아오기를 주저주저 하면서 기다리면서 돌아올 날을 기다린 지 오래였건만. 이게 그 소리야. 다시 좋은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전봉준이 살아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란 지가 오래됐건만 망승이 됐더라. 이제 다 바랄 게 없더라라는 이 환저구를 써놨는데 누가 환저구를 해석하겠습니까? 못해요. 망승도 해석 못해요. 참혹도 해석 못해. 왜 경허선사가 왜 선승이 돼가지고 여기 가서 조실로 간 사람이 왜 참혹하도다 망승이여 그렇게 망승이여 내가 기다린 지 오래됐구만. 얼마나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린 지가 오래됐는데 왔어 안 왔어? 다 망쪼가리가 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쓰려면 환저구를 먼저 써야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건만 참혹하도다 망승이여 이렇게 하는데 그 자기의 바람을 뒤에다 갖다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놔도 아무도 이거를 해석하지 못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만 하는 거야. 오늘 수요일인가? 수요일이야? 스님 화요일로 바꿨어요. 화요일로 바뀌었어? 아이고, 저 우리 풍선 인사들 우리 이거 지금 가. 적어서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저렇게 우리가 수요일인 줄 알고 왔구만. 이거 진짜 원수는 외나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야. 살다가 그래서 내가 이 방수도암 이거 하면서 참으로 슬픈 게 참극만승 환저구를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게 이 속에 숨어 있구나. 경허선사의 슬픔이 이렇게 많은 시 속에서 사이사이 집어넣어놨어. 이거를 얼마나 슬퍼서 자기 자신을 망승이라고 했겠어요. 슬프구나 망승이여 기다린 지 오래였건만. 에? 그래 놓고 뭐래요. 분운 알조 경림 명이로구나. 분주하게 돌아가는 구름. 그 경허선사가 할 말이 없으면 맨날 구름만 쳐다보고 말하잖아요. 구름아 흰구름아 너는 뭘라고 산으로 급히 가나가냐. 갈 데가 없으면 나한테로 와라. 그게 이거예요. 분주하게 달아나는 저 구름이 막을 알자예요. 이거는 그 구름이 가로막고 있어요. 뭐를 새떼가 새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새가 뭐냐면은 경림명. 이게 명자가 어두울 명자가 명구전할 때 그러니까 그 분주하게 달아나는 그 새떼가 분주하게 달아나는 구름 때문에 그 새떼들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가로막은 건 뭐냐면은 수풀을 사이에 두고 이런 얘기요. 무슨 말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격자가 수풀을
간격을 두고 수풀을 간격에 두고 어둡게 어두운 곳으로 달아나는 거죠. 어두울 명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이잖아요. 밤이고 또 그 구름이 이제 보이니까 구름 때문에 뭐가 가려더라. 새떼들이 숲속으로 달아나는 것이 가려지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달리는 구름이 새떼들이 어른거려서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더라. 스님 조금 있으면 끝나요? 네. 사라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가 이제 이 시를 쓰면서 또 시의 그 격조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뭐를 하냐면 그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보통 시를 잘 쓰려면 뭐예요? 서정, 서경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 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정서적 감정을 뒤에다 쓸 때가 있고 보통은 7, 8년에 갖다 넣기도 하고 3, 4년에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이사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유분방하게 쓸 수 있었던 거는 떨거지 없이 혼자 와서 내 맘대로 하고 있고 달리는 새떼에다가 공연히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수풀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새떼가 달아나는 것을 또 뭐하고 있는 거지? 누가? 가로막고 있어. 누가 또? 분주하게 달려가는 구름이 가로막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운치 있게 이렇게 잘 써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경화선사가 수도암은 여러 번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암 옆에 윤피람이 있거든? 저기는 이제, 예, 그래서 윤피람도 되네 불령산 윤피람이고, 얘도 불령산이요. 근데 그 불령산을 윤피람은 사불산이라고도 하죠. 또 부처님이 바위가 떨어졌는데, 사면이 이렇게 부처님 모습이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사불산 윤피람이에요. 안 가본 데가 없어. 대한민국 전체를. 어찌됐건, 예, 경화선사의 그 흔적이 정확하게 살아있는 곳. 그래서 저도 탑 앞에 딱 섰는데, 윤수봉 스님이라고 알아? 누군가가 나를 그걸 찍은 거야. 그냥 그 자리 그대로를.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뭐 막 둘러매고 막 일버스면 얘기하고 하는 걸 막 찍었더라고. 생생 드라마지. 그러니까 내 살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수도암이에요.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를 방해하는 것 같아. 자.